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크로니스와 함께하는 2023년 미리 알면 고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에 맞춘 우리 대응 방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전자신문 권혜미 기자입니다. 언택트, 디지털 채널이 떠오르면서 사이버 위협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크로니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랜섬웨어 피해액은 올해까지 우리 돈 4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보안 리스크 관리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아크로니스가 지난해 결산한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과 또 올해 주요 보안 이슈를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또 사이버 위협에 맞서는 위기관리 방안도 전해드립니다. 웨비나에서 발표를 해주실 전현근 아크로니스 코리아 부장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크로니스 코리아 전현근입니다. 현재 아크로니스에서는 리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고요. 고객이나 기업들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고요.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IT 환경을 하나의 통합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전달해드리는 사이버 보호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나 아크로니스가 생소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회사에 대해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아크로니스 하면 예전에 한 번쯤은 백업 분야에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아크로니스는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보안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된 사이버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변화하고 진화하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사용자의 IT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하나의 제품으로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2003년에 설립되어서요. 올해 20주년이 되었고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4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2,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 부장님. 간략하게 오늘 발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먼저 간단하게 아크로니스의 통합보호 서비스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작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이슈였던 사이버 위협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에 대해서 아크로니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아크로니스가 발표한 2023년 사이버 보안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도 가져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제 고객사들의 보호 사례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겠습니다. 웨비나의 중간중간에 그 기능들을 보다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데모도 마련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웨비나는 발표가 진행된 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를 마친 후 선별해 발표자분께 질문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또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 추첨해 경품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아크로니스의 통합 사이버 보호란 게 어떤 건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먼저 본격적으로 아크로니스의 통합보호 솔루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면 화면에 나타난 숫자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2.31이라는 게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2023년 직장인들이 일주일당 평균 휴식일을 나타내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이 2.31이라는 수치의 의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등장한 매레어가 생존하는 평균 기간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매레어는 2.31 정도 우리의 삶 속에 머물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러한 매레어에 대한 위협을 감지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새로 등장한 매레어들을 시그니처화해서 백신 프로그램에서 관리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작업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이나 AI 같은 자동화된 프로세서들과 하나로 통합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아크로니스의 통합 사이버 보호 서비스는 하나의 벤더에서 제공되는 단일 서비스로서 이러한 지능화된 도구들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의 장치들을 공격하는 위협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전보다
더 지능화되어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서 우리의 자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예를 들어보면 이미 2만여 개가 넘는 소프트웨어 취약점들에 의한 공격들이 발생하였고요. 제로데이 공격 같은 패치만으로는 보호할 수 없는 위협들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랜섬웨어나 말웨어에 대한 데이터 유출이 발생하고 있고요. 관리자나 직원들의 실수로 인해서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악성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통해 사용자의 PC가 감염되기도 하고요. 악성 파일들 같은 경우는 이메일의 첨부 파일이나 피싱 링크를 통해서 빠르게 유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는 장치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사용자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이나 휴대용 장치들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는 등의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자산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협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랜섬웨어나 말웨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백신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패치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에 대한 위협 대응을 위해서 이메일 보안 솔루션을 설치 운영하고요.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DLP 같은 솔루션들도 각각 포인트 솔루션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러한 솔루션들을 해당 위협에 대응하기는 있지만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위협들을 모두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 솔루션들 간의 충돌로 인해서 그 안정성도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약 22% 이상의 기업들이 이미 10개가 넘는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번 발생하는 솔루션들에 대한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업무는 과중되고 있고요. 서로 다른 솔루션으로 인해서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유지보수 비용도 과도하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복잡성으로 인한 휴먼 에러 때문에 데이터의 유실을 경험한 회사가 약 42%에 달한다고도 합니다. 아크로니스의 서비스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이런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사이버 보호 솔루션입니다. 패치 관리에서부터 백업, 복구, 랜섬웨어 보호 및 장치 관리 등의 각기 다른 기능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벤더가 제공하는 단일 솔루션으로서 하나의 콘솔에서 하나의 에이전트로 운영됩니다. 통합된 서비스를 통해서 리소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아크로니스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관리자들의 운영에 대한 부담은 줄여드리고 가용성은 향상시켜서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아크로니스 서비스는 하나의 솔루션으로 백업, 사이버 보호,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는 올인원 서비스가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의 통합된 사이버 보호 솔루션이 더 효율적으로 다양한 위협들을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2023년이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위협들이 우리 자산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크로니스에서는 매년 2번씩 사이버 위협에 대한 리포트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먼저 작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여전히 대기업 및 모든 조직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었습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한 피싱 공격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전체 공격의 76%를 차지할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악성 웹사이트에 대한 차단 건수 역시도 급격한 증가를 보였고요. 그 외에도 이미 알려져 있는 취약점들을 악용한 공격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눈여겨볼 점은 공격의 형태입니다. 기존에 알려져 있던 공격 방식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변해서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APT나 제로데이 같은 공격이 일반적으로 탐지하기 어려운 공격들이 많이 발생하였고요. 기업들의 변화한 업무 환경에 발맞춰서 변경된 형태의 공격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온라인 환경에 맞춰서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업무로 전환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노린 공격들도 빈번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들어 사이버 위협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그 데이터가 주 공격의 타깃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위협들의 목적이 장치나 사람에 대한 공격보다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에 대한 공격들이 주된 목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해 정말 많은 위험이 있었네요. 그 중에 좀 특징적인 사례를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먼저 작년에도 역시 랜섬웨어가 여전히 정부, 의료, 그 외 중요 조직을 비롯해서 모든 기업들에게 가장 큰 위협 요인이었습니다. 불행히도 올해도 그렇고 랜섬웨어 위협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격 단체나 랜섬웨어 샘플의 수는 이전보다 좀 적어졌지만 그 피해 규모가 이전보다 월등히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랜섬웨어 공격이 불특정 다수에게 실행되었다면 점점 그 공격 대상이나 목표가 명확한 상태에서 그 공격이 실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자들에 의해서 보고된 2022년 3분기 랜섬웨어 피해 건수만 한번 살펴보면 약 1,600건이 넘는 사례가 보고되었고요.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친다면 아마 더 많은 양의 랜섬웨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중 록빗의 경우는 한 분기에만 약 1,000건이 넘는 랜섬웨어 피해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아크로니스의 랜섬웨어 탐지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랜섬웨어 시장은 크게 4개에서 5개의 업체가 지배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른 업체들도 존재하지만 그들이 끼치는 피해는 훨씬 적었고요. 실제로 2022년 탐지한 가장 활발한 랜섬웨어 상위 10개 업체들이 전체 랜섬웨어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한 해 가장 악명 높았던 랜섬웨어 4개 업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록빗 같은 경우는 지능형 랜섬웨어를 이용해서 안티 랜섬웨어 같은 바이러스 프로그램의 탐지를 방해하는 기술을 사용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특징이 있었고 실제 장치 내의 윈도우 디펜더를 비활성화한다든지 백업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의 지능화된 공격을 실행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들의 랜섬웨어 시장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5개 대륙에서 53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FAAC 그룹을 공격한 걸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임직원은 3,600명 이상이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6억 유로 이상인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또한 라포스테 모바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통신회사를 공격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공격들을 할 때는 이제 훔친 데이터를 게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20만 달러 이상의 몸값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경우는 브라질 은행 같은 경우 데이터를 탈취를 대중하게 유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50개의 비트코인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랜섬웨어 조직은 하이브인데요. 2021년 6월공에 등장하였고요.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격할 때 암호화된 키를 랜덤하게 생성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해당 키 값을 기준으로 몸값을 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의 이제 건축자재 유통업체인 유로셀 같은 경우에 약 60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받기도 했고요. 전 세계 13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는 프랑스의 한 의류회사도 전체 매장들 중에 92개가 넘는 매장에 영향을 끼치는 공격을 받으면서 약 20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 여러 기관에서 이런 하이브의 암호키 공격을 풀어줄 수 있는 마스터키를 추출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게 해서 많은 피해 사례를 줄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알아볼 악명 높은 랜섬웨어로는 블랙캣입니다. 블랙캣은 3중 갈치 전술로 유명한데요. 즉, 데이터를 탈취한 다음에 본인들의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유출할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자에게 디도스 공격까지 감행하는 걸로 굉장히 악명이 높습니다. 유럽의 가스관 운영업체로부터 150기가 이상의 데이터를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많은 이제 비디오 게임을 제작한 반다이 남코라는 기업도 공격받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이탈리아 에너지 서비스 조직의 IT 인프라에서 약 700기가의 데이터를 유출했다고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랜섬웨어는 2022년 4월경에 등장한 블랙바스타입니다. 기존에 유명했던 콘티나 레드불 조직의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그룹으로서 그들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캐나다의 식품 기업인 소베이가 주말 동안 이 공격을 받았고요. 13만 명이 넘게 근무하는 직원들이 컴퓨터를 암호화했습니다. 또한 연간 매출이 110억 달러가 넘는 크나우프 건설 자재 기업이 해당 랜섬웨어에 피해를 입었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작년 한 해에만 하더라도 많은 기업들이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랜섬웨어 피해 사례가 악명이 높네요. 그렇다면 랜섬웨어 대응 방안은 없을까요? 네, 아크로니스에서는 이렇게 큰 피해를 주는 랜섬웨어나 다양한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호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랜섬웨어 방지 기술인 아크로니스의 액티브 프로텍션 기능은 랜섬웨어나 매르웨어로부터 사용자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매르웨어 같은 의심스러운 프로세스가 PC 안의 파일에 대해서 암호화를 시도한다거나 무단으로 수정하려고 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액티브 프로텍션은 발견 즉시 해당 프로세스를 사용자에게 보고하고 중지시킵니다. 또한 악성 프로세스에 영향받은 파일들에 대해서는 캐시를 이용해서 이전으로 되돌려줍니다. 이렇게 영향받은 파일에 대해서 이전으로 되돌리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랜섬웨어 공격의 특성상 처음에 파일이 암호화될 때 해당 프로세스를 랜섬웨어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번의 공격이 반복되면서 해당 프로세스가 랜섬웨어로 의심되고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랜섬웨어로 판명되고 그 프로세스가 중지되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과정의 특성상 프로세스를 중지해도 이미 랜섬웨어에 영향받은 파일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크로니스의 액티브 프로텍션은 이러한 파일들까지도 영향받기 전의 상태로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인된 악성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는 아크로니스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되고 안전한 곳에 격리되어 관리됩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VB100이나 AV 테스트 등의 다수의 인증기관에서 그 보안 기능을 인정받은 솔루션으로서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랜섬웨어가 사용자의 장치를 공격할 때 아크로니스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섬웨어가 사용자의 장치를 감염시키게 되면 백그라운드로 종작하고 있던 액티브 프로텍션이 그 의심스러운 행위를 감지하고 로컬이나 클라우드 데이터 스페이스와 매칭을 시킵니다. 1차적으로 그 위협을 빠르게 감지해내고요. 하지만 이제 랜섬웨어가 어떻게든 1차 방어선을 뚫고 파일에 대한 암호화를 시작하게 되면 아크로니스의 행동 감지 엔진이 반응하게 되고 데이터의 행동 패턴이나 유형들을 아크로니스 데이터베이스 정보와 비교하게 됩니다. 만약 랜섬웨어로 확인되면 프로세스는 중지되고 블랙리스트로 등록되어 다시 재발하는 것을 방지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랜섬웨어에 대해서 신속하게 암호화를 중지하고 이미 감염된 파일에 대해서 캐시나 클라우드 백업 파일을 이용해서 영향받기 전의 상태로 되돌려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용자의 장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시는 게 이해가 더 빠르시겠죠? 데모를 통해서 아크로니스가 랜섬웨어 공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된 장치들 중에 작업이 필요한 장치를 선택하시게 되면 현재 적용되어 있는 보호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적용된 보호 계획을 한번 편집해서 아크로니스의 액티브 프로텍션 기능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러한 아크로니스의 보안 기능들은 보시는 것처럼 토글 형태로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클릭 한 번만으로서 활성화, 비활성화 하실 수 있고요. 액티브 프로텍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제 장치를 감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랜섬웨어가 감지된다면 알리기만 할지, 프로세스를 중지할지, 아니면 영향받은 파일들을 되돌릴지를 선택해서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번에 이 세 가지 중에 알리기만 함으로 한번 선택하신 후에 보호 계획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했고요. 이렇게 저장되는 과정들은 작업 이력이나 상세 정보를 통해서 해당 보호 계획이 적용 완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장치에서 랜섬웨어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폴더를 만들어 놓았고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폴더를 감염해 보겠습니다. 실행이 완료됐고요. 폴더 내부를 확인해 보면 실제 정상 파일들이 암호화돼서 어떤 파일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아크로니스 콘솔에서도 경고창을 통해서 해당 랜섬웨어가 발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어떤 장치에 어떤 랜섬웨어가 실행되었고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항목 중에 두 번째인 프로세스 중지로 보호 계획을 바꿔서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계획을 선택하고요. 해당 장치의 계획을 편집합니다. 액티브 프로텍션에 대한 부분을 알리기만으로 할지, 프로세스 중지를 할지, 아니면 캐시를 이용해서 되돌릴지 중에 프로세스 중지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세스 중지로 저장을 하고요. 변경된 보호 계획이 완료되는 것도 작업 이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당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서 기존에 발생했던 경보나 알람 이런 부분들을 먼저 이력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력을 삭제를 했고요. 실제 사용자 장치 내에 감염되었던 폴더도 기존에 복사해 놨던 정상 파일들을 이용해서 원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폴더 안에 있는 감염된 파일을 다 삭제할 거고요. 정상 파일로 원복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되돌렸고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랜섬웨어 시뮬레이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섬웨어 시뮬레이터를 실행 완료했고요. 네, 감염 폴더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프로세스가 중지가 되었고 몇몇 파일들은 암호화되었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파일들은 정상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아크로니스가 랜섬웨어를 발견하게 됐고 프로세스를 중지시켰지만 프로세스가 중지되기 전에 이미 영향받은 파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포털에서도 경고창을 통해서 랜섬웨어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스 중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영향받은 파일도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염된 폴더를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다시 한번 원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테스트 폴더를 원복하기 위해서 기존에 카피해 놓은 정상 파일을 복사해서 원복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에서 나왔던 경고창들도 깨끗하게 삭제해 보겠습니다. 네, 삭제가 완료됐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보호 계획을 다시 한번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액티브 프로텍션에서 프로세스 중지로 설정을 해 놨는데요.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인 캐시를 이용해서 되돌림으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를 발견하고 중지시키고 이미 감염된 파일까지도 영향받은 파일까지도 안전하게 되돌려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호 계획을 저장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랜섬웨어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사용자의 장치에 들어갔고요. 랜섬웨어 시뮬레이터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실행이 완료됐고요. 실제 감염된 폴더 안을 한번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폴더 안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랜섬웨어가 공격을 받았지만 아크로니스의 액티브 프로텍션으로 폴더가 안전하게 보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데모를 통해서 아크로니스 솔루션의 랜섬웨어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랜섬웨어 말고 다른 위험 요소는 없는 건가요? 네, 안타깝게도 랜섬웨어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위험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전년도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면 이메일을 통한 위험량이 크게 증가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싱이나 악성 파일들이 이메일을 통해서 전달되었고요. 심각하게도 악성 메시지의 비율이 분기당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스팸 역시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이런 공격들이 이제 특정 기간, 즉 뭐 연말이라든지 휴가 기간, 이런 기간에 더 많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공격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이제 모든 산업군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지만 아크로니스가 분석해 본 결과 건설 및 유통 분야가 특히 위험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 이메일 공격들은 좀 다르게 회피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공격들이 좀 증가했고요. 공격자들은 이런 이제 보안 조치를 우회하기 위해서
파일 안에 매료를 숨긴다든가 URL에 숨겨져 있는 악성 이벤트를 이용해서 사용자를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지능화된 공격들은 단순히 기본 이메일 필터로는 걸러지지 않은 채 사용자의 장치를 도달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이메일을 이용한 공격도 늘어난다니 보안 위험이 남일이 아니네요. 저 역시도 하루에 수십 건 이상 이메일을 받거나 보내고 있는데요. 이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크로니스에서는 이제 하나의 통합된 콘솔에서 이메일 보안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메일 보안 솔루션과 관련된 에이전트 설치나 하드웨어 추가 없이 간단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기존의 이메일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샌드박스 솔루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해당 탐지 과정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안에 들어있는 악성 코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탐지해내는데 수분 이상을 소요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연된 감지 때문에 위협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크로니스 이메일 보안 솔루션은 실시간으로 트래픽을 스캔합니다. 이렇게 감지된 위협에 대해서 빠르게 탐지해내고 에이전트나 다른 하드웨어의 설치 과정 없이도 이메일 계정만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그 도입 과정이 빠르고 간편합니다. 특히 7단계의 계층형 보호 과정을 통해서 최근 많이 악용되는 APT 공격이나 제로데이 공격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아크로니스 이메일 보안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송신자가 메일을 발송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메일 서버를 통해서 메일이 전달되는데요. 여기서 DNS MX 레코드를 아크로니스의 이메일 보안 솔루션으로 지정하게 되면 최종 사용자가 수신하기 전에 해당 메일을 보안 솔루션이 통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온 메일에 대해서는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안전하게 수신자에게 도착하게 되는데요. 실제 이런 7단계의 모든 과정은 수십 밀리세컨드 이내에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안티 스팸 엔진 같은 경우는 통과하면서 IP 평판 검사 및 필터를 적용하게 돼서 악의적인 스팸 이메일을 완전히 차단할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메일까지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이제 회피 방지 단계에서 내장된 첨부 파일과 URL을 개별 컴포넌트로 분리해서 숨겨진 컨텐츠들을 식별해냅니다. 다음 단계로는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엔진을 활용해서 알려진 공격들을 차단하고 고객의 이메일에 악성 공격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안티피싱 엔진은 피싱 필더와 콘텐츠 분석을 기반으로 피싱 공격, 쉽게 말해서 사칭 공격 기술들을 포착해냅니다. 모든 유형의 피싱 공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안티 스푸핑 과정을 통해서 유사 도메인과 사칭 공격을 마찬가지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관련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머신러닝 기반 기술로 검사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의심스러운 콘텐츠를 감지합니다. 이외에도 이제 정적 감지 기능은 기존에 알려진 마레어를 서명 기반으로 빠르게 찾아내고요. 마지막으로 동적 감지 기능은 기존의 방어에서는 놓치는 APT 공격이나 제로데이 공격 같은 지능형 공격을 방지합니다. 기계역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표준적인 흐름과의 차이를 식별해서 매레어가 전달되기 전 단계에서 공격을 차단합니다. 이렇게 7단계의 보호 계층을 통해서 최종 사용자에게 전달되는 이메일을 안전하게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위협들이 위협하고 있는데요. 아크로니스 리포트 한번 살펴보면 매달 이제 수백만 건의 URL 차단 건수가 있었고요. 특히 지난해 말경에는 1000만 건이 넘는 URL 차단 건수도 기록되었습니다. 마레어 같은 사이버 위협들이 악성, 감염된 사이트에서 배포된 파일을 실행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악성 콘텐츠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아크로니스의 URL 필터링 기능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박성인 게임 등의 44개의 카테고리별로 구분해서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액세스를 간단하게 허용 거부를 선택해 제어하실 수 있고요. 사용자의 정의 형태로 신뢰할 사이트나 차단할 사이트 등을 수동으로 입력해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조직의 목적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데모 영상을 통해서 URL 필터링 기능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된 장치들 중에 작업이 필요한 장치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해당 장치에서 할 수 있는 작업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보호를 클릭하게 되면 현재 이 장치에 적용된 보호 계획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 계획 안에 있는 기능들 중에 URL 필터링 기능을 한번 살펴보면 필터링할 사이트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용자 정의 형태로 신뢰 또는 차단할 URL을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차단된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차단되어 있는 사이트들에 대해서 실제 장치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장치에서 웹브라우저를 실행시키고요. 웹브라우저 상에 해당 차단된 사이트로의 접근을 시도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아크로니스에 의해서 차단됐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사이트에 대한 접근 관리를 원활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관리 콘솔에서도 해당 사이트의 차단 이력이 경고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장치에서 어떤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었는지 상세한 정보들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랜섬웨어부터 이메일, URL까지 다양한 위험 요소와 대응 방안에 대해 들었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없을까요? 네, 없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우리의 자산을 위협하는 공격들은 날이 갈수록 좀 다양해지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들이 업무 환경의 변화가 실제 이러한 위협들의 변화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팬데믹 기간을 겪으면서 많은 기업들이 그들의 업무 환경을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고요. 직원들 역시도 재택근무나 리모트 회의 등의 온라인 환경에서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고도 있습니다. 현재도 많은 기업들이 그 업무들을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발생하는 위협들 같은 경우에 이러한 업무 환경에 맞춰서 그 공격 패턴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격들 중에서는 위협을 숨긴, 즉 은폐된 공격이 전체 공격 시도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또한 GIF 쉘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격 기술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이용해서 피싱을 실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M365 자격증명을 탈취하려고 하는 공격들이 증가되었고요. 이렇게 유출된 자격증명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파생 공격들이 많이 시도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공격들의 비중이 증가할 것이고요. 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의 담당자들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크로니스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보호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하고 있던 기본 솔루션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데이터 복구나 이관 관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퇴사자가 데이터를 지우고 나간다든지 담당자가 실수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의 상황에서 데이터를 복원하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고요. 또한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쉐어포인트 같은 공유 플랫폼을 이용하는데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공유하고 관리하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에 대한 보호나 새로운 프로젝트들의 데이터 이관 등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외에 팀즈 같은 공유 작업 환경에서 데이터에 대한 백업 요건 같은 경우도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악성 프로세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유실됐을 때 복구할 수 있는 방안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아크로니스 서비스는 이러한 다양한 요구 환경 속에서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과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준비한 데모를 한번 보시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아크로니스 콘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왼쪽에 대항목들과 오른쪽에 내용들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항목에서는 모니터링이나 장치 관리, 관리 등의 항목들이 있고요. 해당 항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내용이 나타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니터링에서는 현재 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장치 내의 상세 경보라든지 작업 이력 등의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장치 부분에서는 관리하고자 하는 업무를 등록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으로서 이번 시간에는 M365 서비스를 등록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장치 추가 버튼이 있는데요.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크로니스 콘솔에서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장치들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크스테이션부터 서버들, 그리고 사용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가상화 호스트들에 대해서 등록하셔서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을 등록하실 수가 있는데요. SQL 서버라든지 액티브 디렉토리, 데이터베이스 등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365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관리하고자 하는 조직의 어드민 계정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사와 아크로니스 콘솔이 서로 동기화되면서 아크로니스 콘솔 상에 해당 M365에 대한 백업 복구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등록해 놓은 서비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크로니스 데모라고 하는 새로운 계정이 등록이 되었고요. 그 밑으로 5개 카테고리로 M365에 대한 구성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룹 같은 경우는 해당 조직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룹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백업 복구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퍼블릭 폴더 같은 경우는 공용으로 사서함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백업 복구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쉐어포인트의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이트들에 대한 백업 복구 기능을 제공하고요. 심지어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경우에 팀즈 채널 내에서 이루어진 대화나 모임 아니면 공유 파일들에 대한 백업 복구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를 보시게 되면 사용자에는 해당 조직 안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내가 백업 복구, 관리를 원하는 사용자만을 따로 클릭해서 계획을 세우실 수 있고요. 중요한 점은 그룹화 만들어서 원하는 항목들과 원하는 사용자들, 원치 않은 사용자들을 구분해서 백업 계획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해서는 먼저 사서함이나 원드라이브에 대한 백업 복구를 구현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현재 해당 사용자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사용자에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작업들 중에 백업을 보시게 되면 백업할 수 있는 항목이 메일박스, 사소한 백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드라이브라고 해서 원드라이브에 대한 항목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백업 플랜을 적용해서 백업 복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백업된 데이터들은 아크로니스의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하루에 한 번 주기적으로 백업이 되고요. 아니면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원하는 타임에 수동으로 백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리텐션 기간을 줘서 백업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는 기간이나 아니면 횟수를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백업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암호화해서 저장하실 수도 있는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서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서함에 들어가게 되시면 그 개인 사서함에 따라서 받은 편지함이라든가 보낸 편지함, 임시 보관함 이러한 사서함, 모든 사서함들에 대한 백업 복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백업된 데이터를 한번 복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솔에서 오른쪽 작업창에서 복구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복구 시점, 백업받아 놓은 여러 날짜 데이터들 중에 내가 원하는 날짜의 복구 시점에 있는 데이터를 복구하실 수 있는데요.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전체 사서함, 내가 가지고 있는 사서함 구조를 모두 다 복구하실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특정 이메일, 특정 유실된 이메일이나 다른 부분을 선택해서 복구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복구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PST 파일로 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PST 파일로 로컬에 다운로드 받게 되시면 추후에 내가 다른 곳에서 익스체인지를 실행시켜서 임포트해서 해당 메일함을 불러오거나 이런 과정을 용이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번에는 전체 사서함 모두를 한번 복구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사서함의 전체 사서함 모두를 선택을 하고요. 전체 사서함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삭제를 완료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해서 한번 원복시켜 보겠습니다. 복구를 클릭하고요. 복구 중에 전체 메시지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그 해당 유저의 사서함에 그대로 복구할 수도 있지만 그룹 내에 다른 사서함의 밑에나 아니면 퇴사를 하고 나서 새로 입사한 사람의 사서함에다가 복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선택해서 복구하실 수 있고요. 복구할 때는 마찬가지로 기존의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기존의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덮어 쓰실지를 선택을 해서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구되는 과정은 상세 정보를 통해서 실제 얼마나 걸릴지, 진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복구가 완료가 되었고요. 복구가 완료된 부분을 실제 사서함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사서함에도 이렇게 복구가 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전체 사서함이 아닌 하나의 단일 이메일 메시지를 한번 삭제하고 복구하는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중에서 이제 테스트 하나의 테스트용 이메일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메일을 삭제했고요. 이렇게 하나의 이메일이나 아니면 단일 메시지도 복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구 버튼에서 이메일 메시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서함 구조가 그대로 이렇게 복구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까 삭제했던 이메일을 복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메일함에 있는 메시지를 복구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내가 칼렌더에 등록해 놓은 일정을 복구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컨택트에 있는 주소록을 따로 복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삭제한 해당 이메일만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메일을 선택하시게 되면 그 단순 하나의 이메일을 그냥 복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기능으로 다른 사람에게 포워딩하는 기능, 해당 메시지만 따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내용 표시를 하게 되면 해당 이메일을 현재 아쿠니스 콘솔상에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첨부 파일에 대한 부분까지도 확인하셔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구 위치는 내가 원하는 현재 위치가 아닌 사용자 지정으로 다른 위치를 선택해서 복구하실 수도 있고요. 복구할 때는 마찬가지로 원래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 덮어 쓰실지 아닐지를 선택을 하셔서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복구 과정은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사서함에 가서 해당 복구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메일이 복구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메일함뿐만 아니라 메일함 내에 있는 특정한 메시지나 내용들까지도 각각 따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원드라이브에 대한 복구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복구 시점에서 원드라이브에 대한 복구를 클릭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원드라이브 내에 있는 전체 파일들을 다 복구할지와 특정 파일이나 폴더만을 선택해서 복구할지 두 가지 기능이 다 복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먼저 파일 및 폴더, 단순 폴더만 선택해서 복구하는 방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원드라이브 사이트에 들어왔고요. 실제 지금 두 개의 파일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아래 파일인 워드 파일을 한번 선택해서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을 선택을 했고요. 네, 삭제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삭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삭제된 데이터를 실제 아쿠니스 콘솔 창에서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구 버튼에서 파일 및 폴더를 클릭하게 되면 기존에 백업 받아 넣었던 파일에 대한 정보들이 보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파일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이제 삭제했던 파일을 선택하시게 되면 따로 이제 복구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복구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원드라이브에 복구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원드라이브라든지 다른 곳에 지정해서 복구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원드라이브 파일 같은 경우는 내가 다른 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거나 어떤 이러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유 권한까지도 함께 복구해드리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일 복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복구할 대상에 해당 파일이 존재했을 때 덮었을지 선택하실 수 있고 작업 이력을 확인하셔서 얼마나 걸릴지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복구가 완료되었고요. 실제 원드라이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복구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원드라이브 안에 복구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통째로 한번 다 삭제를 하고요. 전체 원드라이브 자체를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의 파일을 모두 선택을 한 이후에 해당 두 개의 파일을 모두 삭제해 보겠습니다. 네, 삭제를 클릭했고요. 네, 이제 원드라이브 폴더 내에 파일이 다 삭제가 돼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아크로니스 콘솔에서 마찬가지로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파일 복구만 했는데요. 지금 뒤로 돌아가서 실제 복구 방법 중에 전체 원드라이브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원드라이브로 복구하실 수 있고요. 공유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복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복구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복구를 클릭했고요.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정보,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제 원드라이브 사이트에 들어가서 파일이 잘 복구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파일이 복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서함이나 원드라이브에 대한 사용자들에 대해 선별해서 백업 복구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이 외에도 이제 그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쉐어포인트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백업 복구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현재 만들어 놓은 KR이라고 하는 쉐어포인트 사이트를 백업 복구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복구를 클릭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대한 복구를 그대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이트로 전환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쉐어포인트의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컨텐츠들이나 그런 데이터 파일들 따로 선택해서 다운로드하거나 복구하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도큐멘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쉐어포인트 상의 도큐멘트들이 현재 얼마나 들어있는지 몇 개가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5개의 파일들이 들어있고요. 이러한 파일들을 각각 다운로드 한다든가 복구하실 수도 있고요. 사이트 전체를 복구하시거나 백업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쉐어포인트 말고도 보시게 되면 팀즈 같은 경우는 팀즈 채널 내에서 이루어졌던 대화나 아니면 그 안에서 공유받았던 파일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주 완벽하게 백업하고 복구받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렇게 M365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런 업무들에 대한 어떤 백업이나 복구들을 완벽하게 아크로니스의 솔루션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상 업무에서 자주 쓰는 M365나 구글 워크스페이스까지 보안 관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 아크로니스가 생각하는 보안 위협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이제 디지털에 의존하는 세계에 살고 있고요. IT 환경이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데 아크로니스가 발표한 2023년 보안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10가지 요인에 대해서 한번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증 정보의 탈취입니다. 많은 공격자들이 이미 MFA라고 하는 다단계 인증에 대해서 정보를 탈취하거나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MFA 푸시 알람을 계속 보내게 만들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어서 로그인 승인 버튼을 누르게 만드는 공격들, 또는 옥타나 투아일로 같은 인증 서비스 제공 기업에 대한 공격들, 이러한 공격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격들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증들이 동작하는 방식들하고 최소한의 권한, 즉 제로 트러스트 기반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최대 보안 위협인 랜섬웨어입니다. 특히 요즘 그 공격 대상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맥이나
리눅스 같은 체제까지도 공격 대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런 랜섬웨어 프로그래밍 도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점점 이제 그에 따라서 랜섬웨어 분석 도구들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마레어 같은 경우는 데이터 탈취를 목표로 하는 게 감염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탈취된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자격증명을 이용한 2차 공격들이 기업의 데이터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관리 도구나 자동화 도구들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점점 더 공격의 대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들로 인한 데이터 침해로 인해서 평균 비용이 2023년에만 500만 달러에 이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3년 올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들을 대응해야 될까요? 네, 지금까지 작년에 어떤 위협들이 있었고 뭐 어떤 위협들이 또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위태롭게 할까 알아봤는데요. 요약하면 사이버 위협들이 이제 진화해지고 너무나도 이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위협을 이제 다른 솔루션들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이제 효율적이도 않고 방어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다단계 방어가 필요하고요. 1차 저지선이 무너지면 2차 또는 3차 저지선을 통해서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점에 노출된 OS나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고요. 아크로니스 같은 경우는 이런 위협에 대해서 취약성 평가, 패치 관리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항상 시스템을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잠재적인 위협들을 먼저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중에는 아크로니스 사이버 보호 기능으로 실시간으로 장치들을 감지합니다. 새로 설치되는 프로세스들을 관리하고 사용자의 장치에서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혹여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빠르게 대응하고 안전하게 복구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백업 솔루션과 보호나 이런 것들을 별도의 에이전트로 실행하는 솔루션들은 실제 이제 사이버 사고 후에 시스템을 정상 상태로 복원하는데 몇 시간에서 길게는 며칠까지도 걸립니다. 아크로니스 통합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단일 에이전트를 통해서 데이터 손실 및 복원이 필요한 시점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복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변경하는 동안 위협을 누락하거나 탐지하게 되면 백업에서 데이터를 즉시 복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나의 통합된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및 다양한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사용자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올인원 솔루션의 이점을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아크로니스의 하나로 통합된 이 솔루션이 적용된 실제 사례가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사례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안에 숨어서 공격을 시도했던 정보스틸 마레에 대한 사례입니다. 아크로벳이나 3D 마크 같은 프로그램들이 온라인에서 이제 불법 로드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해당 파일 안에 이제 숨어서 실행되는 마레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악성 파일들을 백신 프로그램의 감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암호화된 파일로 압축이 되어서 전달이 됐고요. 실제 실행 파일 같은 경우는 10초 이후에 실행되게 설계되어져 있어서 샌드박스 기반의 감지 동작도 회피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아크로니스의 보안 기술 중 하나인 행동 감지 엔진의 스택 추적 기법이 해당 마레어가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분석해서 정보 스틸 마레를 탐지하였고요. 시스템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두 번째 사례로는 한 지역 법률 사무소에서 발생했던 내용입니다. 이 법률 사무소 내부에서는 사용자 PC들이 외래에 감염되어져서 시스템이 느려지고 동작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에서는 아무런 탐지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내 이제 IT 담당자들은 시스템 느려지는데 원인은 알 수 없었고 임직원들의 생산성은 감소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아크로니스의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백업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 서비스 중에 하나인 아크로니스의 사이버 보호 기능을 사용해서 해당 PC들을 스캔해 본 결과 무려 15대의 머신에서 스크라노스라고 하는 루트킷 마레에 감염되어져서 데이터가 유출되고 있었고 그 성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빠르고 안전하게 복구할 수 있었고요. 이후에 시스템이 정상 성능으로 복구되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오탐에 대한 내용과 한 의학연구소 내용인데요. 의학연구소에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연구소에서는 이제 자체 개발해서 사용 중인 프로그램이 기존의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에서 계속적으로 오탐이 됐던 문제였습니다.
오탐으로 인해서 회사가 업무가 중단돼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매번 2시간 넘게 소요되는데 더 큰 문제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될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크로니스 기능 중에 화이트리스트 기능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요. 연구소 자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탐 방지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이런 매번 발생했던 경보를 해소시켰고요. 업무 중단으로 인한 비용도 절약했던 사례였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국내의 한 병원에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노후화된 백업 시스템의 유지 관리나 이제 뭐 공간 부족, 운영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이런 부담이 발생했는데요. 아크로니스의 서비스를 사용해서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보관하면서 별도의 뭐 관리 인력이나 운영이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요. 서비스에 포함된 기본 기능인 안티바이러스랑 말웨어 기능으로 지난해 보통 여름에 굉장히 랜섬웨어 감염 사태가 의료계 쪽에서 크게 일어났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했던 사례였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M365에 대한 보고 사례였습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대부분의 업무 환경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거나 내부 문서를 공유하는 등의 업무가 M365 서비스를 이용해 수행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데이터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침해 사고가 났을 때 안정적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아크로니스 M365 보호 서비스를 도입해서 관리가 어렵던 데이터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고요. 기존 데이터를 수동으로 백업하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백업 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나 분석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계열사나 지사로 해당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크로니스의 서비스가 활용된 실제 사례들까지 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현재 사용하고 계신 엔드포인트 장치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 한번 직접 체크해 보시고 하나라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아크로니스에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크로니스의 통합 솔루션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네, 질문을 추려가지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크니스 사이버 프로젝트 클라우드는 한국의 자체 클라우드 센터가 몇 개 있고 또 DR 구축도 가능한지요? 네.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아크로니스 사이버 프로텍트 클라우드는 한국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보관을 한국 리전에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전용 데이터 센터를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일단 데이터 센터 내로 데이터를 보관하고 또 꺼내 쓰고 또 언제든지 액세스 하시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 트래픽 비용을 따로 지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구애받지 않고요. 언제든지 데이터를 보관하시고 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보관하는 기간입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관하실 때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내에 원하는 기간, 원할 때까지 언제든지 무제한으로 보관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데이터의 자주권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클라우드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다 클라우드에 보관해야 되시는 게 아니고 실제 클라우드에 보관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로컬 파일이나 아니면 NAS, 어떤 공유 폴더들에 대해 보관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저장하실 수 있는 선택권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문제가 발생해서 복구를 하실 때도 이러한 따로 복구 비용을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2021년 3월에 대한민국 서울에 오픈해서 현재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네, 되게 실용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랜섬웨어 대응에 포커스를 예전처럼 백업에 둬야 될지 아니면 이제 탐지나 대응에 둬야 될지 아니면 둘 다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근데 최근 경기 악화 때문에 기업들이 비용을 점점 줄이고 있다 보니까 마냥 고비용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추가 솔루션보다는 기존에 갖추고 있는 솔루션의 대체나 비용 절감까지 고려한 새로운 방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아시겠지만 이런 공격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 같은 경우도 기존의 솔루션들 같은 경우 랜섬웨어만 따로 탐지하고 백신을 따로 하고
아니면 뭐 탐지나 이런 솔루션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백업 백신 쪽 회사들의 마지막 얘기는 그렇다 그러면 100% 안전합니까? 라고 항상 문의를 드리면 99% 안전하고요. 1%는 백업이 필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다 갖춘 아크로니스의 통합 서비스를 사용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이제 생각되고요.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랜섬웨어 솔루션을 따로 비용을 드리고, 백신을 따로 비용을 드리고, 백업을 따로 비용을 드리기보다는 하나의 솔루션에 제공하는 관리 포인트나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네,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 그러니까 질의를 남겨주시면 아크로니스에서 답변을 다 달아주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까지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 추첨해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새해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2년 한 해 한번 돌아보면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랜섬웨어 공격들 뿐만 아니라 로그4j 같은 취약점이나 피싱 공격들, 다양한 위협들이 우리의 데이터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데이터를 보호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아크로니스의 통합보호 솔루션과 함께 고객의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죠. 데이터를 보호하겠다는 의지, 2023년에는 아크로니스가 그 의지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인원 솔루션의 이점을 한번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 중이신 많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올쇼TV는 또 다른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